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은 이 무기력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면으로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할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당정의 정치국 8기 6차 회의에 나타나서 직접 발언한 것입니다. 그 당좌인의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을 했는데요. 김정은 우리 길 가겠다. 간거분투, 자력갱생, 자력부강. 그 누구에도 의지 않는 민족 자존의 길 간다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바로 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신문에 1월 19일 사설이 나오자마자 민족 자존의 길이라는 그 사설이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1월 19일이죠.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한 조선노동당 주의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노동신문 사설 나온 것과 동시에 이 당전의 정치국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것은 형식상입니다. 요 얼마 전에도 이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종용으로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위인전, 칭송하는 대축전회장으로 할 때 대한 그 명령서가 그 상임위원회 종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이번 110돌 김일성 생일 110돌, 김정일 생일 80돌을 맞아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 탄생 110돌과 김정일 탄생 80돌을 송두리 경축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렇게 하나 이걸 달았고요. 왜? 2월 16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4월 15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기고 최고위원회 종용이 나왔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거론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아직도 김정은은 유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항상 국정원은 이제는 홀로서기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김정은은 홀로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기치 높이 수령과 장군님의 혁명위협을 기승완성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태양절과 광명성절보다 더 뜻깊은 명절은 없다. 조선혁명의 용광소 행렬에 새겨진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따라 존엄 높은 우리 당과 국가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생각합니다. 자, 김일성과 김정일 떼놓고는 국가 자체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이 첫 번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위를 계속 완성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직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김정일이가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회의에서는 당전의 결정서가 이제 채택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두 번째, 현 조선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구무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 이게 대미 대응이지 대미 대남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예 짓밟아 버리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한국은 이미 다 자기네들이 아무 때나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짓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미 대응이지 대남 대미 대남 방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미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골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은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글자만. 미국은 조미 순회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 순회회담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연간에만도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 군사 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였으며, 아니 수백 차례는 안 하고 그 연습도 아닌 연습한다고 우리가 애국 보수 연합 단체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훈련도 하지 못하 이 인터넷 시뮬레이션 그것도 하기 전에 미리 북한에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북한에 빌붙고 굴종했는데, 자, 그런데 북한의 말은 다르죠. 수백 차례 한미 합동군사에서는 수백 차례나 벌렸으며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을 진행하는 한편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반입하고 핵 전략무기들을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들이밀면서
전략자산 들어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하다 무려 20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으며 특히 현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고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 첨단 군사 전략은 제가 봐선 이 F-35A 우리가 들여온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 발사한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이번에 그 SLBM 발사 우리도 했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했는데 이거는 미국을 골고 늘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합동군사훈련 수백 차례 고사하고 변변한 합동군사훈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뤘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지금 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 불만인데 오히려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뤘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 미국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할 때는 미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북한은 꼭 미제를 타도하라 그러죠. 미국을 타도 대상으로 말할 때는 미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번 연설에도 그렇고 8차 당대 때 그리고 9월 29일 10월 11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연설에서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직접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미제국주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 했죠. 여기는 바로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지가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 누가? 김정은이 결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리적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착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하고 잠정 중자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에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착했다. 자, 그럼 핵실험을 누가 하죠? 국방부가 있죠. 인민무력부가 합니다. 자, 인민무력부의 모든 신뢰구조 조치가 핵실험 중단했던 거 그러면 왜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가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월 9일 이후에 한다는 게 북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면 제거,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들 재가동하면 신속히 검토해 볼 때에 대한 지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해당 부분에 포착했다. 잠정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에 대하여 인민무력부에 지시하였다. 신속히 검토해 볼 때에 대하여. 여러분, 요거는 검토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신속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은 바로 검토하지 말고 문제를 신속히 가동할 때에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줬다고 하면 이건 3월 9일 이전에도 쏘지만 검토해 볼 때에 대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 시간적 여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월 9일 이전에는 아마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젠 모든 것을 잠정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즉 핵실험도 재가동을 이제 준비하겠죠. 그동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장치들 이 고정 발사대들을 이제 또다시 복구하거나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누가 되든지 간에 북한은 바로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봅니다. 왜? 이제는 미국이 아닌 미제국주의의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긴장.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중국을 포위작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런 전략을 쓰면서 이 두 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이 빠졌죠. 저 한반도가 빠져있는 틈을 타서 김정은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그리고 두 개의 전략, 세 개의 지역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미국,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러시아와 전면전을 붙는다면,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병사, 인원은 파견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군수물자와 군 장비들을 지원할 것은 이미 천명한 사실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실지 방문하고 이제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와 아마 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그 작전 회의를 아마 진행한 것은 이미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군사 물자, 군사 장비들을 지원할 때 대한 약속을 한 것도 아마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 기회를 타서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항공기들을 침투시키고 중국에 있는 항공모함들을 이 남중국해 파견해서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북한이, 저는 결코 이 유리한 시점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제국주의의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 정치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이제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정세를 분석해주고 하던 것은 바로 이런 사태가 올 걸 예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또 우크라이나를 두고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또 중국과도 대만을 두고 군사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선거가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 즉 누가 대권을 잡는가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요동칠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국가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북한은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경험으로 지켜봤습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고 황병서와 김양건 비서를 내려보내 안 되었던 김정은, 전쟁을 당장 공격하겠다고 48시간 내 대북 방송을 끄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정은. 그러나 그 호언장담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다음에 2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이런 변혁이 일어났던 것 우리 국민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빌붙는다고 해서, 굴종한다고 해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해서 남북관계를 돌려 세우겠다는 그 안간힘 쓰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짓밟은 것이 북한입니다.